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날 제가 취미로 하고 있는 연극 연습날입니다. 매주 금요일날 아주 너무 재밌어요. 그냥 시간이 금방 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이렇게 관심 있는 거 하고 또 우리 같은 연배들끼리 이렇게 하니까요 아주 너무 재밌어요. 연극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뇌 운동도 되고 치매 예방도 되고 좋은 게 많더라고요. 일단 내 자신 힐링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취미생활 누구든지 자기가 가장 잘하는 특기는 한두 가지씩 있을 거예요. 요즘 세상이 좋아서 다 찾아보면 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48번째 또 일기장 공개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제목이 제이미 언니입니다. 제이미 언니는 저희 언니 친구인데 언니랑은 제가 친하지 않은데 언니 친구랑은 그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침에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당근 좀 한 박스 샀으면 한다는 것이다. 언니가 추석에 큰 집에서 고구마를 가져오셨다고 하시면서 갖다 먹으라는 것이다. 토요일 오늘 제가 간다고 언니랑 약속을 했었다. 올 때 사오라는 것이다. 난 시장에 가서 당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출근을 했다. 마침 언니가 4시쯤 우리 가게로 오셔서 나랑 함께 내가 이사갈 집도 보여드리고 또 하남에 사는 언니 집으로 갔다. 언니도 하남에서 강동구로 이사를 갈 계획이 있다고 한다. 10월 23일 날이 전세 1억 4천짜리 전세를 얻었다는데 10월 23일 날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잘못 얻은 것 같다면서 많이 속상해 하신다. 집이 좁고 주차장도 없다는 것이다. 언니네 집에 도착하니 이사 가려고 그러는지 집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지저분했다. 친언니보다도 나를 더 아껴주시는 언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가라며 언니는 밥을 하고 조기를 굽고 또 고기도 볶고 여러 가지 반찬으로 나를 대접을 한다. 언니는 아들이 하나가 있다. 그 아들이 결혼을 하면 함께 나랑 살자고 하신다. 언니가 큰 집을 얻을 테니까 나는 관리비만 내고 살으라고 한다. 몇 년 전부터 그런 말을 언니는 해왔었다. 나이 먹고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함께 살자고 한다. 사람이 살면 나랑 같이 살면 그런 대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아도 괜찮은 것 같다고 한다. 나 역시도 그냥 언니라면 괜찮을 것도 같았다. 하여간 좁은 공간에서 사는 것보다는 함께 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다. 난 혼자서 사는 것이 익숙해서 아직은 외로운 거 모르고 잘 살고 있다. 함께 살면 혹시라도 나의 사생활 침해라든가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될지 혹시 언니와의 나의 관계가 멀어지진 않을지 그런 게 걱정이 된다. 종아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이다. 2, 3년 후에는 가능할 것도 결혼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좋으면서도 한편 걱정이 된다. 서로 따로 살던 다 큰 성인들이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언니는 서슴없이 나한테 가끔 말을 했지만 언니는 날 그동안 좋은 점만 본 건 아닌지 모른다. 나도 한성질 할 때는 하거든.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고 기도해보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언니네 집에서 올 때 고구마 한 박스를 가지고 왔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입니다. 서로가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2년 10월 달입니다.
다음은 10년 살다 이사를 간다. 이사 가는 집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쓴 일기 같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산 지도 10년이 넘었다. 참 정든 집에서 이사를 간다고 생각을 하니 많이 서운하다. 난 이 집이 처음부터 마음에 쏙 들었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내 입장이다. 이사 가려고 미리부터 버릴 것은 버리고 날마다 조금씩 짐 정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컴퓨터를 버리려고 아들에게 어렵게 부탁을 해서 차에 싣고 고물상에를 갔더니 세상에 1,000원을 준다고 한다. 난 너무나 황당했다. 적어도 10,000원은 받을 줄 알았었는데 1,000원이라니. 1,000원 받으려고 그 많은 수고를 한 걸 생각을 하니 어리석은 짓이다는 생각이 든다. 고물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생각을 했다. 그런데 고물 장사에서 부자 된 사람들은 나는 몇 사람을 봤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2년 10월 달입니다. 다음은 친구들과 크루즈 여행 간 일. 친구들 모임을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는데 고향 친구 모임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주문진에서 크루즈 여행이 있다고 해서 아침 일찍 집을 나갔다. 잠실역에서 7시 반에 출발을 한다고 한다. 도착을 해보니 관광차와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전국 모든 관광지 출발이 잠실역에서 하는 것 같았다. 전부 다 5, 60대 여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우리 차에 탑승할 한 팀이 30분을 늦게 오는 바람에 모두가 기분이 상했었다. 약속을 했으면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패키지로 여행을 가면은 그런 약속은 잘 지키고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분들은 기분을 모르고 사는 분 같았다. 우여곡절 끝에 전부 다 태우고 정동진에 도착을 했다. 정동진역 모래시계 앞에서 우리를 내려주고 1시간 돌다 기차를 타고 강릉역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이다. 정동진은 볼 것도 없어서 그냥 바다 주변에서 그 사진만 몇 방 찍고 놀다가 기차를 타고 강릉으로 오니까 버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주문진에 도착을 해서 그곳은 오징어 축제를 하고 있다는데 전국에서 모여드는 여행객들과 관광차들이 한꺼번에 한 곳으로 모이다 보니까 차와 사람들이 아수라장이었다. 거기서도 1시간을 줄 테니까 점심을 빨리 먹고 정확히 1시간을 준다고 한다. 점심을 빨리 먹고 배 타는 항구로 오라고 한다. 우리 친구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식사를 해야 되겠기에 식당으로 그냥 뛰기 시작했다. 빠르게 식당을 잡고 적당히 흥정을 하고 정신없이 먹고 배 선착장으로 또 뛰어갔다. 선착장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입장하고 있었다. 배 안으로 들어가니까 난리도 아니었다. 1층은 공연장이고 2층은 라이브로 놀고 3층은 조용히 바다 구경하면서 놀고 사람들이 1층에 많이 모여 있다. 1층에는 중국 사람들이 항아리로 여러 가지 묘기를 하는 공연이었다. 러시아 여자들이 춤과 또 다양한 재능을 보이는데 아주 재밌게 볼만했다. 나중에는 관광객들과 다 함께 춤 파티를 벌였다. 모두가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정말 얼마나 잘 노는지 볼만했다. 다들 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로 점잖하게 살고 계실 텐데 이곳에서는 열정을 다해 춤도 추고 놀았다. 젊어서 한가닥 하던 분들 같았다. 마지막으로 열정을 다해 놀아보자는 그런 생각들을 한 것인지 정말 잘들 놀았다. 러시아 아가씨들도 함께 맞상대를 해주면서 놀아주니까 정말 재밌었다. 우리 친구들도
거기 질세라 함께 어울려 놀았다. 2시간을 배를 탔는데도 시간이 금방 갔다. 모든 사람들이 배 안인 줄도 모르고 배 아닌지 배 바깥인지도 모르고 그냥 육지에서 노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놀았던 것이다. 다 끝나고 배에서 내릴 때도 함께 놀았던 러시아 무용수들이 다 나와서 겸손하게 인사를 한다. 정말 고마웠다. 우리들은 또다시 차를 타고 오대산을 간다고 한다. 버스를 만나지 못해 30분을 길에서 서성거렸다. 4시가 다 돼가는데 기사님은 기사님대로 도로가 너무 막혀서 마음대로 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고생을 했다고 하신다. 어찌 됐던지 4시쯤 차를 타고 오대산으로 달렸다. 차창밖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올해는 감이 풍년이 들었는지 감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나무에 감만 달렸는데 나무마다 어찌나 많이 달렸던지 정말 이쁘고 신기하기도 했다. 먼 데서 보니까 꼭 꽃나무 같았다. 오대산에 도착하니 5시가 다 되었다. 거기서도 1시간을 준다고 한다. 세상에, 산에도 갈 수 없는 시간이었다. 우리 친구들은 놀자리를 찾아 뛰어서 올라갔다. 적당한 주점으로 들어가서 친구들이 준비해온 묵과 돼지 껍데기 요리, 닭발 등을 펴놓고 감자전과 막걸리로 즐거운 시간을 잠깐 즐겼다. 잠깐이지만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그 대화가 너무나 재밌고 배꼽 빠지게 웃기도 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어찌나 재미있는지 농담도 잘하고 정말 배꼽 빠지라 웃기도 하고 하여간 즐거운 시간이다. 친구 선순이가 몸이 아파서 치료 중인데 그 친구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1달 전에 했으며 또 간경화로 복수에 자꾸 물이 차서 규칙적으로 병원에서 물을 빼면서 살고 있다. 가족들이 오늘 못 가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친구는 혹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친구들 얼굴을 보고 온다고 힘들어도 왔다는 것이다. 이 친구는 결국은 몇 달 있다 세상 떠났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고 혈색이 많이 검은 편이라서 모두가 걱정을 했다. 하여간 오대산에서 6시에 출발해서 잠실역에 내리달려 도착을 했다. 밤 10시가 넘었다. 어찌나 차가 밀리던지 저녁은 차에서 먹고 회사에서 아침 저녁을 제공해 주었다. 난 체할까봐 차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모두가 잠실역에 내렸었는데 다들 지친 모습들이다. 내가 제일 집이 가까워서 정말 감사했다. 다들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고 나도 너무너무 피곤해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 후회 없는 하루를 즐겼다. 너무너무 피곤했다. 교인들과 우리 아들 며느리에게는 오늘 예식장에 간다고 살짝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가 또 내일부터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012년 10월 달입니다. 이 제목은 주님, 너무너무 내 마음이 힘듭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은 공동체로 추수감사를 지냈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다. 가보니까 여러 가지 과일이 들어왔는데 어려운 이웃들과 나눠 먹으라고 연락을 받았었다. 과일은 다양했다. 메론과 파인애플, 사과, 배, 바나나, 감, 귤 등이었다. 우리 며느리에게 과일 먹겠냐고 문자를 넣어봤다. 한참 만에 답이 오기를 안 먹겠다는 것이다.
난 정말 평소에 사 먹기 어려운 과일들이라 다 이웃들 주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며느리에게 문자를 했다. 어머마 귀한 과일이라고 파인애플과 메론, 사과, 배 그런 과일들인데 안 먹겠냐고 문자를 넣었다. 한참 있다 또 답장이 오기를 친정에서 가져온 감과 다른 과일들도 많이 있으니까 안 먹겠다고 한다. 그때서야 나도 알았다고 말하고 포기했다. 그런데 또 고기도 있었다. 갈매기살. 꽁꽁 언 냉동고기였다. 녹여야 될 것 같아서 그 이튿날 아침에 몇몇 집을 나누면서 우리 아들네 줄 것도 한 봉지 챙겨놨었다. 아침 9시가 넘어서 출근길에 아들네 집에 현관 문고리에 고기를 걸어두고 내려와서 차에서 어머에게 전화를 하니까 안 받는다. 좀 기다렸다 해도 받지를 않는다. 차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전화를 했지만 받지를 않더라고요. 난 문자라도 남기자 생각하고 문자를 남겼었다. 어머마 바쁘니? 네 집 현관문에 고기를 걸어놨으니까 집에다 들여놔라. 이렇게 문자를 넣었다. 그리고 윤기네 집에 가서 윤기는 친구네 집입니다. 친구 아들입니다. 윤기네 집에 가서 전화를 또 며느리에게 해보니까 그때도 전화를 받질 않는다. 그때서야 아들에게 문자를 해봤다. 아들아, 니네 집 현관 문고리에 고기를 걸어놨으니까 네 처에게 전화해서 집에 들여놓으라고 해라. 그렇게 문자를 했다. 한참 후에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다. 어머니, 고기를 이렇게 비계가 많은 고기를 주면은 어떻게 먹어요? 고기를 다듬는 데만 반나절은 걸릴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런 고기는 주지 마세요. 그때서야 난 다시 생각해 본다. 아니, 우리 며느리가 이런 문자를 넣다니 정말 마음이 상했다. 혹시 남편하고 요즘 다투었나? 혹시 나에게 서운한 점이 있었나? 난 전화를 해봤다. 어머에게 말했다. 어머마, 너 요즘 속상한 거 있니? 과일도 안 먹겠다고 하고 고기도 못 먹을 것 준 것처럼 그런 문자를 넣고 오해가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지. 오늘 나 일 끝나고 너네 집으로 가마. 그렇게 말했다. 난 종일 신경이 쓰였다. 일 끝나고 치킨 한 마리를 튀겨가지고 우리 아들네 집에 갔다. 어머니 맥주 한잔 하실래요? 하면서 맥주를 꺼내서 컵에 따라준다. 둘이서 치킨을 먹으며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어머마, 요즘 남편과 다툼했니? 아니요? 한다. 내 생각에는 과일도 안 먹겠다고 하고 고기도 비계가 많아서 못 먹겠다고 하고 혹시 뭐 속상한 일이라도 있나 해서 그런다. 왜 그랬어? 그때 그 순간 우리 어머니 얼굴이 벌개지면서 하는 말. 두 손으로 아주 그냥 제스처를 해가면서 하는 말이었다. 어머니, 냉장고에 어머니가 사주신 과일도 많고 그리고 친정에서 가져온 감도 많고 내가 어떻게 다 소화를 시키냐고요? 한다. 난 정말 황당했다. 그래서 그런 고기는 힘들면 다음에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말을 했다. 어머니, 저녁에 신랑이 오면 해주려고 했어요. 칼질을 하니까 비계가 너무 많아서 화가 나더라고요. 선율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새벽에 꼭 깨서 보채고요. 온몸의 언성을 높아가면서 말을 하는데 아우 나도 너무 가슴이 뛰고 감정 조절이 되지를 않았다. 그래도 참아야 했다. 그리고 또 하는 말, 내 친구 시어머니는 전화를 늦게 받아도 다 이해해 주시고요. 전화도 문자도 아예 안 한다고요. 그렇게 말을 한다. 아니 사태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내가 하는 말, 어머마 우리 사이에 전화를 몇 번이나 했니? 꼭 용건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하잖아. 그렇게 말을 했다.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하는 말, 그래도 전화나 문자를 안 하면 우선은 내가 편하잖아요 하면서 우리 신랑 얘기도 전화나 문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한다. 야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방망이질을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 역시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애써 주여 하면서 꾹 눌러 참았다. 또 어머니 하는 말, 선율이 돌 때도 어머니 때문에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한다. 왜? 하니까 친정 식구 따로 시집 식구 따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함께 하자고 하셨잖아요. 내가 말하길 어머마 그거는 네가 이해해줘야 한다. 따로 하는 법은 정말 없다. 그렇게 말을 했다. 며느리 하는 말, 하면 하는 거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친정에서는 달랑 3식구뿐인데 시집 식구는 숫자가 많은데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이 뭐가 되겠냐고요 한다. 어머머 시댁보다 친정 식구가 작으니까 좀 보기가 안 좋다는 뜻으로 말을 한다. 난 정말 갑자기 벌어지는 이런 사태 황당하고 당혹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말 망연자실했다. 성질대로 하자면 맞짱 뜨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막가자는 얘기고 난 애써 꾹 참으며 어멈 손을 잡고 말을 했다. 어머마 넌 착하고 기본은 돼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 이렇게 흥분하고 난리니? 난 너네 부모님께 늘 감사하며 생각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가정교육을 그래도 기본은 가르쳐서 시집을 보내주셨다 생각하고 있어. 너 살림도 참 잘하고 애도 잘 키우고 남편과도 잘 지내고 어머마 오해가 있으면 우리 풀자고 내가 여기 온 것이지 이렇게 큰 소리 치자고 온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멈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토닥 토닥여 주었다. 난 여태까지 너에게 서운한 거 없었다. 그렇게 말했다. 어멈이 또 언성을 높이면서 하는 말. 김치 사건은 뭐예요? 한다. 어머마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되지. 지난 일을 에피소드로 차에서 웃자고 한 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꿍하고 있니? 했다. 어머니 하는 말. 그 당시는 서운했을 거 아니에요 한다. 그 당시는 서운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한다. 김치 사건을 얘기를 하자면 우리 선율이 100일 때 친정엄마가 김치를 큰 통으로 한 통을 해오셨었다. 난 그 김치가 맛이 있기에 며느리에게 김치 맛있더라 그렇게 말을 했다. 그때 우리 어멈은 예 맛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쳤다. 이 김치는 어떻게 됐냐면요. 100일 때 저한테 이제 김치를 친정엄마가 조금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골 김치라 맛있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아들네 집에 제가 갈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인가 갔더니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유 어머마 김치가 시골 김치라 그런지 맛있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저 연배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면 아, 어머니가 김치를 조금 달라소린가 보다 하고 어머니 김치 좀 더 드릴까요? 이렇게 나오지 우리 같으면. 그런데 우리 이제 며느님은 예 맛있어요 하면서 밥 먹으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식사를 하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황당을 했었지. 황당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아, 다 각자 다 성격과 생각이 틀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혼자만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언젠가 내가 텔레비를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말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치가 조금 먹고 싶다 하면 야 어머마 니네 김치 맛있는데 나 조금만 좀 줄래? 요렇게 해야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숙달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김치가 맛있더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 동생과 함께 이렇게 아들 부부랑 차 타고 오면서 차 안에서 그런 저 웃자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뭐야 우리 며느님은 꿍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졌다. 그렇게 화날 일이 아닌데 왜 흥분하며 얼굴이 저렇게 뻘게 가지고 말을 거칠게 하는 것인가? 난 일단 며느리 마음을 가라앉혀야 될 것 같아서 며느리를 그냥 토닥이고 집으로 오려고 차를 타고 오는데 나는 그때 며느리가 너무 흥분하고 있어서 며느리를 일단 화를 가라앉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마음을 가라앉혀라 하고는 이제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나왔어.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한숨이 나오고 허탈하고 걱정되고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잠 못 자고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나는 꼬박 날밤을 새웠다. 난 정말 고부간에 갈등 없는 사이로 지내보려고 얼마나 조심을 하고 지냈었는데 가끔 한 번씩 갈 때도 꼭 연락을 하고 가고 몇 시에 간다 하고 시간도 딱 지켜서 갔습니다. 우리 어머에게 절대 간섭 안 하고 냉장고 문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네 집 가서 절대 냉장고 문도 열어보지 않고 그냥 일체 상관을 안 합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사는 거니까. 또 잘하고 살았고 깔끔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나보다도 더 잘하고 살았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나는 전해주는 그런 어머니 역할로 살았습니다. 아들네가 뭐 필요할 것 같다면은 제가 이제 사서 그걸 갖다 주고 그렇게 지냈지요. 과일값이 많이 비싸도 나는 꾸준히 사다 줬습니다. 뭐든지 나는 주기만 하는 역할이었었는데 그런데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었지요. 나쁜 것은 고쳐야지. 처음부터 고쳐야지. 이게 습관이 되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난 고민 끝에 아들을 만나서 의논을 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사과할 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아들도 내 말을 들어보더니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 이튿날 주일날 아침에 아들 집 앞으로 차를 가지고 갔다. 며느리가 애를 안고 차에서 탄다. 우리 아들이 쌀을 집으로 갖다 놓는 사이에 쌀을 한 포 제가 이제 아들네 가지고 갔습니다. 아들이 쌀을 집으로 가지고 이제 올라간 사이에 우리 어머니 하는 말, 어머니 그때 그 일로 많이 힘드셨다면서요? 어머니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그런 말이라도 들으니까 내 마음은 조금은 가라앉는다. 그때 내가 말을 했다. 그래, 어머마 사과해주니 고맙다. 앞으로 정말 다시는 우리 이런 일 없기를 정말 바란다. 나 나름대로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모두가 허사가 된 것 같더라. 앞으로 더 우리 노력해서 우리 잘 지내보자. 그렇게 말했다. 잠시 후에 아들이 차에 오른다. 난 아들에게도 사과를 했다. 우리 고부간 갈등으로 인해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해서 아들아 미안하다. 앞으로 서로 더 많이 노력하며 우리 이런 일 없이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말을 했다. 교회 와서 성가대실로 들어가 찬양 연습을 하는데 왜 이렇게 콧물과 눈물이 나던지 난 정말 창피를 무릅쓰고 한없이 울었다. 저는 이렇게 자식들이 스트레스를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렇게 저한테 한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걸 아무한테나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괴로울 때는 그냥 글로 풀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로 위로받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난 우리 시어머님과 20년을 지냈어도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는데 저는 정말 시어머니와 참 좋은 관계로 20년을 지내다가 어머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어요. 항상 어머니가 저를 토닥토닥 해주고 제가 왜 실수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시집을 갔으니 실수를 했어도 항상 괜찮다. 다 처음에는 그런 거다. 나이 먹으면서 다 고쳐지는 거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토닥토닥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냥 트러블이 있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냥 시어머니보다도 같은 여자로서 우리는 지냈습니다. 어머니와의 저와의 관계는 같은 여자 입장에서 우리 시아버지도 그렇게 다른 작은 부인을 두셨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우리 애기 아빠도 그렇게 바람도 피고 하여튼 그냥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 행동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를 그냥 미안하게 생각하고 토닥여주고 나도 또 남편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니까 뭐 여자 마음은 똑같지요. 우리 어머니도 젊었을 적에 아버님이 그렇게 다른 여자랑 그렇게 힘들게 했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자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고부간에 참 잘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꿈에도 저는 시어머니가 꿈에 보이면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꿈에도 이게 꿈이지 하면서도 더 있다 깼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랑 더 함께 있고 싶었어. 그렇게 지냈는데 저는 이제 우리 며느리 얻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일을 제가 당해서 굉장히 정말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님과 20년을 지냈어도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는데 그냥 어른들 말에 예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살짝 머리 숙이면은 어른들은 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건데 지금의 나와 우리 며느리가 지금 우리 집에 시집 온 지가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유 같지 않는 이유로 내가 이렇게 우리 며느님에게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 나를 힘들게 했다. 난 또 기도했다. 그래도 내 며느리고 미워도 내 며느리 고와도 내 며느리 나는 그의 시어머니고 부모니까 내가 감싸지 않으면 누가 감싸겠는가. 나의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많이 나 자신을 다독였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족이지 않은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나에게도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012년 11월 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